에고 진짜. 새벽 3시인데 또 깬 거예요. 이게 그냥 잠 문제라고요. 꼭 이 시간만 되면 도통 뒤척이게 되니 원. 그런데 바둑교실의 김 영감님도 비슷한 문제로 고생했잖아요. 뭐, 김 영감님도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응, 자주 새벽에 깨어난다고 하더니 결국 심장 문제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럼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겠네.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맞아. 이런 증상은 우리 건강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어요. 이걸 그냥 넘기지 않고 빨리 원인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래, 건강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니까 지금 바로 알아보자고. 혹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깨어나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수면 문제가 어떤 위험한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저하시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높입니다. 이처럼 수면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수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노화와 수면 문제.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치부되기 쉽지만 때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75세 이철호 할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이 덜 들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매일 반복되니 좀 걱정이 되더군요. 할아버지는 낮 동안 피곤함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제도 TV를 보다가 깜빡 졸았어요. 아내가 저보고 병원 가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할아버지는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로부터 고혈압과 경미한 당뇨가 수면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지 않으면 수면의 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도 받고 생활 습관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밤중에 자주 깨어나 화장실을 가야 했고 이로 인해 수면이 자주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을 덜 마시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죠. 검사를 통해 김 할머니는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신장의 체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밤에 자주 깬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녁에는 물을 적게 마시고 식습관도 좀 바꿨어요. 김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이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68세 박영식 할아버지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셨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도 문제지만 다시 잠드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한번 깨면 1시간 이상 뒤척이게 돼요. 박 할아버지는 이러한 수면 문제가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문제나 경제적인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밤에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박 할아버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낮 동안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세 분의 사례들은 수면 문제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와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이는 피로와 무기력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문제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이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치부하기보다는 건강검진을 통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문제의 근본 원인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면의 질 저하는 단순히 피로감에서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73세 김정희 할머니는 최근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에 자주 깨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지 했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김 할머니는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고혈압과 초기 당뇨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수면 부족이 이러한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수면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했어요. 또한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69세 이민수 할아버지는 수면 중 자주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자주 깨어나죠. 이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증상인데 이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고 낮 동안 피로가 쌓이는 거라더군요. 의사는 이 증상이 장기적으로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권장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체중 조절과 함께 수면 자세를 바꾸어 증상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강북구의 71세 박미숙 할머니는 최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자식들 걱정에 밤에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아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죠. 박 할머니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셔서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취침 전에는 따뜻한 목욕을 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수면 문제가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위험을 높이며 면역력을 저하시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수면 문제를 단순한 생활 패턴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며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필요시에는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검진을 통해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면 문제와 관련된 건강검진의 중요성. 수면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건강 상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수면 패턴의 변화는 주의를 요하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4세 정성호 할아버지는 최근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하며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수면 무호흡증과 경미한 심장 부정맥을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면 중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이는 정 할아버지가 겪고 있는 수면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의사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시작하며 심장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68세 김영자 할머니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밤중에 자주 깨어나고 낮 동안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셨습니다. 낮에 자꾸 졸리고 집중이 안 돼서 생활이 불편했어요. 김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로감과 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김 할머니는 갑상선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수면의 질이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수면 문제가 단순히 수면 패턴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면의 질 저하는 다양한 질병의 전조가 될 수 있으며 조기에 이를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 광진구에 사는 70세 이진수 할아버지는 수면 문제로 인한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밤에 자주 깨어나고 다리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이 할아버지는 수면 중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으로 인해 자주 깨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혈당 조절과 신경 손상 치료를 병행하며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수면 문제는 다양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며 건강검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의 첫 단계입니다. 수면 검사는 수면 중 발생하는 호흡 문제, 심장 리듬 이상, 신경계 이상 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이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여기지 말고 조기에 의료 검진과 상담을 통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심각한 건강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수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은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으며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6세 박정자 할머니는 수면 환경을 개선한 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밤에 자꾸 깨어났는데 방을 어둡게 하고 커튼을 두꺼운 걸로 바꾸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박 할머니는 침실의 조명과 소음을 줄이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숙면을 유도했습니다. 밤에는 불필요한 빛을 차단하고 소음을 줄이는 게 중요하더군요. 다음으로 생활 습관의 조정도 필수적입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밤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70세 이만호 할아버지는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너무 많이 먹거나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자기 전에 물도 적게 마셨죠. 이 할아버지는 또한 저녁 시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낮 동안 가벼운 신체 활동을 늘리며 몸이 쉽게 이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낮에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니 몸이 좀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완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부드러운 음악은 마음과 몸을 진정시켜 쉽게 잠에 들도록 도와줍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68세 김수진 할머니는 취침 전 음악을 듣는 습관을 통해 수면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덕분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김할머니는 또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취침 전에는 피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잠을 방해한다는 걸 알고 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기로 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일관된 스케줄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72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를 통해 수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잠들고 깨더군요. 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저녁에도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며 몸의 리듬을 조절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수면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면의 질 평가와 긍정적 변화를 위한 지표들. 수면의 질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깊이 영향을 미치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수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수면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수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5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 우리는 수면의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69세 정현숙 할머니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8시간을 꼭 채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니 가능하더군요. 정 할머니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통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켰고 이는 그녀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일주일에 2번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71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를 위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취침 전 이완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걱정이 되곤 했는데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니 도움이 됐어요. 박 할아버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하고 잠들기 전 긴장을 풀어 수면의 질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밤중에 깨어나는 빈도가 일주일에 2번 이하일 것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73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밤에 자주 깼는데 방을 어둡게 하고 소음을 줄이니 훨씬 나아졌어요. 이 할머니는 침실의 환경을 조정하여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를 줄였고
이는 수면의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68세 하영수 할아버지는 수면제 없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조정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생활 습관을 많이 바꿨어요.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이완시키고 있어요. 하 할아버지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수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깨어났을 때 최소한 5일 이상 상쾌함을 느끼는 것이 기준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70세 김민희 할머니는 이를 위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니 몸이 훨씬 가뿐해졌어요. 김할머니는 아침 운동을 통해 신체의 활력을 높이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구 결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30%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21% 감소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9%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양질의 수면이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평균 수명이 4.7년, 여성은 2.4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수면 개선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함께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고령자들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통요법과 수면환경 최적화. 이러한 방법들은 특히 고령자들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전통요법은 수면 개선에 있어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0세 한상수 할아버지는 한방요법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한방 약재를 넣고 발을 담그니까 몸이 풀어지면서 잠이 잘 오더군요. 한 할아버지는 이러한 방법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혈이 원활하게 흐르니 몸도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전통요법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경락과 혈자리를 자극하여 몸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수면 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68세 이순희 할머니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여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침실을 조금 더 어둡게 하고 베개 높이를 조정했어요. 그리고 방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맞추니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 할머니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수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수면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다가 깨어나는 일이 줄어드니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환경의 최적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요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72세 김영우 할아버지는 수면 환경에 향기를 더하여 수면의 질을 높였습니다. 라벤더 향이 나는 향초를 피워두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오더군요. 김 할아버지는 향기가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데 도움된다고 느꼈습니다.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면서 마음도 차분해지고 잠도 깊이 듭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서울 중구에 사는 75세 박미경 할머니는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면 잠이 잘 안 와서 이제는 자기 전에 책을 읽고 있어요. 박 할머니는 이러한 변화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눈도 덜 피로해져서 잠이 잘 옵니다. 결론적으로 전통 요법과 수면 환경의 최적화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면증을 예방하고 더 나은 수면을 통해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전반적인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수면 장애를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수면의 질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건강 문제의 징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화와 수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수면의 질 저하가 어떤 건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수면 문제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신장 문제 등과 같은 만성 질환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적절한 검진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생활 습관의 변화, 전통 요법의 활용, 그리고 수면 환경 최적화는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의존적인 약물 치료에 대한 대안으로 유용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면역력 저하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수면은 사망 위험을 낮추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문제를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